중국어를 잘하는 방법. 오늘은 중국어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중국어를 잘한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중국어는 처음 시작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뜻이죠? 처음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건가요? 중국어는 발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말 속담에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어를 오래전부터 공부를 한 사람들도 어설픈 발음의 문제를 가지고 독학으로 공부를 하거나 자신만의 독특한 중국어 발음으로 대화하면서 올바른 교정을 받지 못한 상태로 시간이 흘러간다면 교정을 하려면 아주 어려워집니다. 중국어는 절대로 독학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새롭게 중국어 발음을 배우는 시간보다 중국어 발음을 다시 교정을 하는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중국어는 한자를 많이 알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자와 중국어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국어로 된 책을 보면 모든 글자가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중국어를 잘하려면 한문을 많이 알고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중국어는 음성 언어입니다. 글자 위주의 외국어가 아니고 음성 언어라는 생각으로 발음하고 말하는 연습이 우선입니다. 오로지 눈으로 보고 눈으로 익히려는 생각으로 중국어를 정복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말 못하는 중국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어 한자를 많이 알고 있으면 쉽게 중국어를 읽거나 쓰기는 잘할 수 있지만 듣기와 말하기는 전혀 다른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외국어를 눈으로만 공부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렇게 중국어 한자를 많이 알고 있으면 유리하지만 중국어를 듣고 이해하고 소리내고 말하는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중국어 한자를 많이 알지 못한다고 해서 중국어를 못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인들 중에는 중국어 한문을 전혀 몰라도 중국어로 대화하고 생활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지내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아시나요? 중국어 사전을 살펴보면 약 3,000개 정도의 사전도 있고 2만 자 정도가 나오는 중국어 사전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인들은 그렇게 많은 중국어 한자를 모두 알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중국인도 모르는 한문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아무 어려움 없이 서로 대화하면서 잘 지낼 수가 있는 걸까요? 실제로 중국인들이 생활을 하면서 사용하는 중국어의 수는 약 2,000개 정도라고 합니다. 이 정도의 한자만 알고 있으면 자유롭게 의사표현이 가능하며 한 번에 2,000개의 단어를 외우거나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사용하는 단어와 문장을 말하고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생활 중국어를 익힐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인들도 약 2,000개의 단어를 외우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만 잘 극복한다면 충분히 중국어를 잘할 수가 있다는 희망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중국어의 HSK 5급 수준의 단어가 약 2,4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어 5급 수준이면 중국인과 아무런 어려움 없이 중국어를 잘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국어 5급 수준의 공인 성적을 가진 사람들이 완벽하게 2,000개의 단어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자신의 의사표현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어 6급은 되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어 6급의 수준은 약 5,000개의 단어량을 알고 있는 수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어 6급을 가진 한국인들은 5급을 가진 사람들보다 2배의 높은 실력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중국어 6급 수준의 단어를 알고 있다는 뜻은 신문이나 책을 통한 다양한 매체의 글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뜻이며 중국어 급수와 중국어 회화의 실력과는 다른 차원이 됩니다. 네 번째, 평상시에 중국어를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무슨 뜻이죠? 평소에 어떤 중국말을 하려고 하면 한국어로 먼저 생각하고 나서 다시 중국어로 문장을 번역하고 중국어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방법이 중국어가 가장 어려운 이유입니다. 영어 회화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어도 영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할 때는 이미 중국인과 같은 스타일의 언어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합니다. 머릿속에 먼저 한국어와 중국어가
동시에 입력이 되어 있거나 다시 중국어로 번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수준이라면 더욱더 반복학습을 해야 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아직은 중국어를 잘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무한 반복 학습을 하다 보면 어느덧 자신의 입에서 큰 어려움 없이 툭 내뱉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날이 오면 그때부터 중국어 실력은 갑자기 한 단계 이상의 실력으로 휙 상승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5번째, 중국의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언어에는 대중들의 역사와 사고방식을 그대로 시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문화나 역사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면 훨씬 중국어를 쉽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언어적인 이해만으로는 전체적으로 중국어를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면에 감추어진 중국어 단어의 뜻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다른 국가의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말을 잘 하는 외국인의 입에서 우리의 속담을 인용하거나 쉽지만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을 보면 우리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렇게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외국인은 훨씬 빨리 한국어 실력이 좋아지는 이유와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문화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6번째, 중국인과 자주 접촉을 해야 한다.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지만 자신감이 없거나 기회가 없다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핑계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의 중국어 학원에 원어민 수업을 하는 학생 중에는 원어민 선생과 될 수 있으면 많은 대화를 하려고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미리 수업 준비를 하고 한 번이라도 더 많은 중국어 문장을 말하면서 교정을 받으려고 하게 됩니다. 중국인과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이죠.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중국인과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거나 그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으려는 노력은 결국 자기 자신이 외국어를 얼마나 빨리 배우려고 하는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중국인과 대화를 하면서 틀린 문장을 말하거나 만약 본인이 하는 말이 틀린 경우에도 중국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다면 그만큼 중국어 실력이 좋아진 것을 의미하게 된다. 스스로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틀린 문장은 중국인들이 자연스럽게 다시 교정을 해주고 다시 중국어로 말을 하게 되므로 크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7번째, 어차피 외국어는 쉽고 편하게 외우기는 어렵습니다. 천재가 아닌 이상 외국어 단어나 문장을 하루아침에 쉽게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는 어렵다는 뜻이죠. 만약 자신이 배우고자 하는 중국어 책이 있다면 그 책을 통째로 암기를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와우! 그게 그렇게 쉬우면 누군들 못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외우면 된다는 것인가요? 암기를 하는 방법은 눈으로만 공부를 하는 방법이 있고 입으로 말을 하면서 암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글씨를 쓰면서 암기를 하던지 위의 방법을 한꺼번에 동시에 하면서 암기를 하면 됩니다. 누구나 각자 공부를 하는 방법은 다르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중국어 통문장을 외워버리면 아주 간단하게 중국어는 정복이 됩니다. 중국어 단어와 문장과 문법이 이런 방법으로 해결이 된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중국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문장을 암기하고 자신이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어차피 외국어는 암기력의 싸움입니다.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말을 하고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운명적으로 외국어는 암기와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매일 반복 학습을 통해서 문장을 외우고 말하고 다시 변형시키고 이런 방법은 처음에는 끝이 보이지 않을 것처럼 느끼지만 결국은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중국어 학년수를 간 학생들 중에는 1년을 중국에서 생활하고 공부를 하더라도 크게 중국어 실력이 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저절로 중국어가 될 것으로 착각을 하고서 매일 반복 학습을 하지 않거나 단어를 외우는 양이 적거나 중국어 통문장을 암기하고 있는 내용이 적은 사람들입니다. 단기간 동안 매일 반복하고 반복하는 학습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는 중국어를 알아듣게 되고 말을 조금씩 하게 되면서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8번째. 중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말하기 쓰기 듣기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중국어 한자 쓰기를 우선적으로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평소에 쓰지 않던 중국의 한자를 쓰는 연습이 처음이기 때문에 더욱더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회화를 잘하고 싶다면 글자를 매일 쓰는 연습이 필요하고 눈으로만 읽고 말하는 연습만 하는 사람은 중국어 실력의 한계점을 금방 보일 겁니다. 더 이상의 실력 향상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하기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중국어 쓰기를 해야 하는 건가요? 말하기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면 더 이상의 발전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단어의 습득량에 비례해서 중국어 수준이 올라가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말로 말을 하지만 손으로 쓰지 못하는 중국어는 결국은 어설픈 중국어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국어 공부에 쓰기는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중국어를 조금만 하다가 그만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중국어 쓰기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9번째, 중국어 단어는 동사부터 외우고 공부하면 좋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동사부터 공부를 하면 쉽게 중국어를 정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외국어의 습득 요령 중에 최소한의 의사표현을 하려면 주어와 동사의 두 단어를 이용한 말하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약간의 자신감이 붙으면 목적어를 넣게 되고 그 후에는 부사를 넣거나 명사와 형용사를 넣으면서 다양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원리는 영어나 중국어는 같은 원리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말을 배우는 외국인들도 나는 배고픕니다. 나는 배고파요. 이런 표현이 가능하게 되면 나는 정말 배고파요. 나는 지금 정말 배고파요. 나는 지금 정말 너무너무 배고파요. 이런 과정으로 부사와 형용사나 명사를 추가적으로 넣게 됩니다. 명사나 부사는 미리 동사를 알고 있으면 쉽게 외우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어 문장을 주어와 동사만 정확하게 만들고 사용할 수 있다면 그 문장 속에 부사와 명사를 넣어주면 간단히 해결이 됩니다. 문장을 만드는 방법이 바로 주어 동사 목적어의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대단한 문장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의 마음으로 한 단계씩 올라가는 순서대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10번째, 중국어 문장을 외울 때는 짧은 문장들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암기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짧은 문장을 많이 암기하고 있으면 그런 문장들은 자신의 입을 통해서 자신감 있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상대방에게 어렵지 않게 그 문장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을 했던 문장들은 머릿속에서 기억을 하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중국어를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반복적으로 암기를 하면 점차적으로 긴 문장을 외울 수가 있고 자연스럽게 중국어를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문장이나 단어를 자신이 것으로 만든 뒤에는 고급스럽게 사용하는 단어 공부와 새로운 문장들을 자신이 것으로 만드는 노력을 해야 높은 수준의 중국어를 하는 노하우를 터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국어는 단계별로 올라가는 기간이 필요하고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하기 싫은 중국어도 자신의 노력과 방법을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있는 직장인들의 경우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10대나 20대의 학생들과 달리 암기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 발음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말을 아주 잘하는 성인들의 경우는 새로운 외국어를 쉽게 따라하기 힘이 듭니다. 어린 아이들이 쉽게 외국어를 배우게 되는 이유는 한국어나 영어나 중국어는 새롭게 배우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발음도 금방 흉내를 낼 수 있는 나이라서 성인들보다 투자 대비 훨씬 짧은 시간 내에 외국어를 잘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이가 있는 성인들도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방법은 무한반복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문장만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노력을 하다 보면 어린 학생보다는 느린 학습 능력을 보여주지만 어느 시가가 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다만 중도에 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만 있으면 됩니다. 도전하는 아름다움은 이루어내는 즐거움보다 멋진 것입니다. 도전하지 않으면서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지금 배워서 뭘 할 거냐는 생각보다는 아직은 배울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도전감이 더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늦은 시기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노력만 하면 영어나 중국어는 정복이 가능한 언어입니다. 젊고 어린 나이에 해보지도 않고서 포기를 하거나 중도에 다른 생각을 하지만 않는다면 누구나 중국어를 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